영원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보석. 화려한 색깔과 눈부신 광택을 지닌 보석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몸을 치장할 장신구로, 때로는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자유자재로 다뤄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석세공원 조창희 씨를 소개합니다. 보석세공사는 금이나 은, 철 같은 기금속을 사용해 천연 보석이나 합성석, 모조석 등을 용도에 맞게 연마하고 장신구 등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보석세공사입니다. 무채색같이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에 화사한 빛을 더해주는 보석. 청초하고 영롱한 빛을 내는 아침 이슬. 화창한 여름날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나뭇잎과 꽃. 보석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빚은 최고의 예술품입니다. 이 아름다운 보석 세공품들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디자인입니다. 이제 스케치만 해놓은 건데 요즘 흐름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디자인이 정해지면 CAD 작업에 들어갑니다. CAD는 컴퓨터를 이용해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인데요. 곡면이 섞인 복잡한 형상의 입체도 비교적 간단히 설계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답니다. 이제 도면이 완성됐으니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볼까요? 금속으로 세밀하고 복잡한 보석 세공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용되는 것이 왁스 카빙인데요. 왁스는 부드러워서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왁스로 기본형을 뜨는 거죠. 모양이 잡힌 왁스 위에 석고를 넣고 굳힌 뒤 왁스를 뜨거운 열로 녹여 제거하고 이 자리에 대신 금속을 녹여 부으면 세밀하고 정교한 반지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과정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걸까요? 요즘은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요. 원본을 만드는 원본기사, 주물 작업을 하는 주물기사, 강을 내는 강기사, 왁스를 뽑는 작업을 하는 사출기사 등으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어떤 분야를 하는지에 따라 계속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맡을 것인지 처음 결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죠. 보석의 생명은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빛. 원래 금속이나 돌의 한 종류였던 보석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석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선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광을 내는 작업은 필수고요. 이렇게 다듬어진 보석을 서로 조합한 뒤 작은 흠이라도 있나 없나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손재주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손이 안 따라주면 이 세밀한 작업을 해낼 수가 없죠. 보석 세공은 한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 집중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술을 익히고 숙련공이 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물과 바람, 풍화의 시간을 견디며 형성된 보석. 이 보석에게 잿빛을 찾아주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 보석세공원 역시 마찬가지로 긴 시간 동안 지난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인고의 시간은 사람들의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 속에서 더욱 반짝거린답니다. 사실 지금도 보석세공사가 되기 위해 꼭 대학에 가야 한다거나 자격증을 따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이 중요하죠. 하지만 보석에 대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관련 학과를 진학할 수 있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르자면 자격증이 있어야 간접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석세공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엔 보석을 직접 연마하지 않고 도매상에서 구입하는 게 추세인데요. 이때는 보석세공원의 날카로운 감시관이 중요합니다.
네, 보석을 고르는 것 자체가 선정 기준이기 때문에 좋은 보석을 골라야지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잡지나 책을 통해 안목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고요. 요즘은 보석세공원이 감정사 자격증을 함께 갖추는 일도 많습니다. 보석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빠르게 변하는 보석 세공품의 유행과 점점 복잡해지고 통합돼가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어떤 직종이든 경험이 많다는 것은 넓게 볼 수 있고 능숙한 기술력을 갖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화에 적용하지 못하면 타성에 젖어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경우 현재는 세공 기술만 가지고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으며 디자이너는 디자인밖에 보고 감정사는 감정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공과 보석 감정, 디자인과 유통까지 살펴볼 수 있다면 좋은 보석 세공사가 될 수 있겠죠. 보석 세공은 디자인이나 유행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나 뭐 다른 패션용품은 그냥 소모품이 되는데 이거는 계속 대를 물려주고 뭐 큰 가치를 황금이 아니더라도 대를 물려줘서 그래도 오래 역사를 간직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딸한테 물려주고 며느리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수출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전망이 밝은 산업이 됐습니다. 국민소득이 8,000불에서 한 10,000불 사이가 되면 귀금속 장신구 제품이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90년대 초에부터 장신구 산업이 급증돼 갖고 오늘의 종로 3, 4가에 대단히 상가를 형성해 되었기 때문에 산업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보겠습니다. 보석의 숨결까지 읽어내 가장 밝은 빛을 찾아주고 우리의 소중하고 값진 추억을 그 안에 담아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바로 보석 세공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흙 속에 묻혀있던 원석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 빛을 돌려주는 직업, 바로 보석 세공원입니다. 그렇다면 보석 세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석 세공원이 되기 위해 꼭 대학을 나와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귀금속공예과, 보석가공과 등이 있고요. 또는 사설교육기관에서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석 세공원과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증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귀금속 가공기능사, 귀금속 가공산업기사, 귀금속 가공기능장, 보석 가공기능사, 보석 감정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보석 세공원은 귀금속 가공업체나 보석 가공업체, 장신구 제조업체, 핸드메이드 공방 등에 취업할 수 있는데요. 세공 경력을 쌓은 후 보석 감정 분야로 진출하거나 주얼리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공방이나 보석상, 금은방 등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보석 세공원은 꼼꼼하고 정교한 손작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고요. 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표현력, 예술적인 감각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마기 등 다양한 기기를 다뤄야 하므로 기계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죠. 최근 제품 생산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서 보석 세공원에게는 불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상승해 해외로 제품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도 늘고 인터넷 홈쇼핑이 보편화되면서 로드샵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석 가공 수준은 패션의 중심지인 미국이나 이탈리아에 견주어 봐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보석 세공을 고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에 나서 귀금속과 보석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영롱한 빛을 간직해온 보석의 원래의 아름다움을 찾아주고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는 직업. 지구한 장인의 세계를 만나고 싶다면 보석 세공원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